마이크 괜찮나 좀 확인 좀 해줄래? 너무 큰가요? 작은가요? 괜찮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웬 사탕인가요? 아, 오늘이 참 3월 14일이구나.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사탕을 부르셨구나. 예. 아, 모르셨어요? 예. 그래요. 몰라도 괜찮아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 저 결격사유라든가 뭐 금지행위 같은 걸 아시는 게 더 좋고요. 예. 오늘 뭐 뭔 날인지 몰라도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그 테마 7번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용어하고 뭐 교육 파트 보셨고요. 오늘은 이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사무소 우리 이제 그 개설해가지고 업무하는 뭐 이런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개설 등록 뭐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 등록을 해야만 우리가 이제 합법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고 등록을 해야만 이제 개공이 되는 거죠. 이 등자가 오를 등자고 록자가 기록할 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려 기록한다 뭐 이렇게 우리 번역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어떤 그 법정 공부, 이 법정 공부가 바로 대장이에요. 이 대장인데 그걸 우리는 등록대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등록대장에다가 내 이름이나 법인 같으면 나의 어떤 그 상호 있죠. 법인의 명칭. 이거를 올려서 기록하는 행위. 이거를 등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록의 성질 관련해서 대인적 처분이다 이랬는데 이 대인적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인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사람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법인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대인적 처분이다. 이 반대말은 대물적 처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중개사무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이 있는 거잖아요. 중개사무소가 있으면 합법적 중개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등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등록을 사람이 갖고 있거나 법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합법적. 그러면 그 사람이나 혹은 법인이 등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것이냐를 질문 드린 겁니다. 누가 등록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혹은 법인이. 그래서 이거를 대인적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날 사무소가 불이 나서 전소에서 다 타버렸어요. 사무소가. 자, 그러면 등록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는 거죠. 왜요? 사람은 이제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등록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화재 당시에 사람도 파 죽었다. 예를 들자면 그럼 어떻게? 등록의 효력은 소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인적이고 그 주체가 사망하게 되면 등록의 어떤 효력은 소멸이 되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영속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등록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지속된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중간에 뭐 어떤 그 영속성을 차단하는 어떤 그 사유만 없으면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영속성을 차단하는 요인이 있어요. 개인 같으면 어떻게 하면 영속성이 깨지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사망하면 깨지고 법인에서는요. 해산. 그리고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등록 대장에다가 자기의 이름이나 어떤 법인의 명칭을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등록이 뭐 되어질 수도 있냐면 취소될 수도 있고요. 취소.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나 그만할래요 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폐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차단하는 요인은 사망, 해산, 취소, 폐업 이렇게 네 가지 원인이 있고요. 요 네 가지 원인만 없으면 등록은 영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다. 그럼 한 500년도 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500년은 갈 수도 있겠죠. 법인 형태로 가면서 뭐 하지 않고 해산하지 않고 취소 안 당하고 폐업 안 하면 뭐 500년이든 뭐 갈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두산이라고 하는 기업이 한 160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160년이면 사람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등록은 일신 전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신 정속성을
전속성을 갖는데 여기다는 우리 채색을 좀 한번 잡아주시고 요 일신 전속성을 갖는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 1절 이전 자체가 불가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양도, 뭐 대여, 뭐 이런 거 있죠. 증여, 뭐 상속, 1절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자체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기속적 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밑에서 이제 기준, 뭐 요건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등록 기준과 등록 요건을 갖추잖아요. 그럼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등록 기준, 등록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뭐 해줘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이걸 기속적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등록 자체가 적법 요건에 들어갑니다. 적법 요건 우리 채색해 주시고 여기는 별도 하나만 잡을게요. 이 말이 이제 그 반대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대말이. 그러면 요 어떤 그 적법 요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 시험 문제에는 어떻게 이제 출제를 하는지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양갈래 한번 해주시고 유등록, 그러니까 이제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등록을 했으면 이제 적법한 개공이 되겠죠. 이 개공이 중개를 완성해서 거래 계약을 하나를 끌어냈다 이거야.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무등록으로 이번에는 이제 무등록으로 글자 그대로 무등록이면 뭐 없이 등록 없이 그죠? 등록 없이 중개를 해서 뭐 혹은 뭐 업이든 뭐 중개든 상관없고 아무튼 무등록 중개든 중개업을 해서 거래 계약을 하나를 끌어냈다고 생각해봐요. 네, 자 이랬을 때 거래 계약의 효력을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계약의 효력은 위에 거 유효 아니면 무효. 참고로 거래 계약은 누구랑 누가 하는 게 거래 계약이에요? 여기서 이제 거래 계약은 누구가 하는 게 거래 계약이죠? 의뢰인과 의뢰인,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중개하는 사람이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신경 쓰지 말고 이 거래 계약은 위에 거는 뭐야? 유효. 이 계약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하고 거래하는 사람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똑같은 논리로 요 거래 계약도 누구랑 누가 체결하는 거예요? 당사자 간에. 그러면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신경 쓸 게 없다. 그 얘기는 이 계약도 뭐하다? 유효하다. 그래서 이 등록 자체가 그러니까 등록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거래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을 말하자면 무등록으로 중개하는 것을 뭘로 하면 그럼 업으로 하면 이거 처벌해야 돼요? 아니면 처벌 안 해도 돼요? 처벌해야죠. 몇 년 몇 천? 3년 3천. 그러면 등록은 왜 하니? 라고 물어보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자면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무등록으로 중개를 업으로 했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거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럼 이거를 이제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등록이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고 그 행위 자체가 뭐해지는 적법해지는 요건에만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등록 관청은 어디 가서 등록을 할 거냐 뭐 이 얘기인데 여기다 우리 밑줄 별표 한번 할게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그러니까 사무소를 내가 어디다 둘 건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죠. 그죠? 내가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여기 시군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등록 관청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뭐가 없는 시장, 구 없는, 구가 없는 시장을 이제 얘기하겠죠. 우리 그러면 고양시장은 구가 있나요? 밑에? 그러니까 이게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신경 쓸 거 없어요. 여기 우리 중개사법에서 말하는 구는 자치구 혹은 비자치구
이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치구, 비자치구를 구분하는 거는 공법에서만 구분하고 우리 과목에서는 그거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가 뭐로 끝나면 그냥 구로 끝나면 다 그냥 등록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양시는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가 있으니까 고양시장은 뭐가 될 수가 없다. 등록관청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등록 신청자는 누구가 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뜻이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항목이에요. 채색도 잡고 별도 한번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이 등록을 신청한다 해서 이 등록은 신규로 등록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 등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그 개공이 되어지는 그 말 그대로 신규 등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신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법인도 신규로 개공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인 개공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애가 하나 있대요. 누구는 그게 안 된대요? 소공은 안 되는데, 소공은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공은 왜 안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요. 소공은 왜 안 되는 거야? 이미 소속되어 있으니까. 또 만약에 자기가 등록을 하게 되면 이걸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무슨 소속이라고 부르냐면 이중소속이라고 부르고, 이거 이중소속 자체가 범죄 행위잖아요. 이 몇 년 몇 천에 형벌 떨어지는 범죄죠? 1년 1천에 형벌이 떨어지는 범죄니까 얘는 이거 시켜주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럼 자, 질문. 소공이 너무나 등록을 하고 싶어요. 그럼 방법이 없지는 않지. 어떻게 하면 돼요? 때려치고를 우리 조금 고급지게 하면 뭐죠? 퇴사하고, 뭐 사직하고, 이거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것도 좀 궁금해요. 예, 우리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해주시고, 부칙 개공을 한번 적어 볼게요. 예, 부칙 개공도 사실은 이 신규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칙 개공도 제외예요. 이건 왜 뺐냐면, 부칙 개공은 이 이유가 있어요. 부칙 개공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분은 뭐 시험 봐서 되셨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되신 거지, 개공이? 그냥 아주 옛날부터 중개업을 그냥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어서 이 등록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는 종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칙 개공이 신규 등록할 수 있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부칙 개공도 안 되고 소공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오로지 누구랑 누구만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오로지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요 4번에다가 별 2개 잡을게요. 요 등록 기준, 등록 요건 있는데 요거는 출제 100% 이루어집니다. 100%. 안 나오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해마다 물어보는 항목이 등록 기준, 등록 요건이에요. 왼쪽에 공개가 갖춰야 될 기준이 이제 2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2개 가지고는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얘는 출제를 한다, 안 한다. 통상 하지 않는다. 얘는 뭐 할 게 없잖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이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즉 공개되려면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 실무 교육 언제까지 받아야 되죠? 응? 등록 신청일 기준해서 직전 1년 이내에 받았어야죠. 그죠? 아주 정확하게 잘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소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사무소. 근데 사무소를 소유하라는 거는 아니고 뭐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확보. 그러니까 사용 소유권을, 그 사용권을 갖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확보에다 우리 밑줄 한번 해주시고, 소유하는 거는 어때요? 괜찮아요. 소유도 괜찮아요. 그러면 임차는 어때요? 괜찮아요. 뭐 무상으로 쓰는 거 어때요? 사용대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은 따지지 아니한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반드시 소유할 것 이러면 X예요. 반드시 소유할 것은 아니고 소유도 괜찮다.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여기서 기재된이라는 표현은 우리 해당하는 건축물이 적법한 불법 건축물은 안 된다는 얘기죠. 무허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 이 얘기인데, 이 가설 건축물은 영구적 건축물이다 아니면 영구적 건축물이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이거 철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해주겠다. 가설 건축물은 안 해주겠다.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이제 법인 쪽으로 넘어오면 일단은 제목 옆에다가
예를 좀 하나만 적어볼게요. 가로 한번 열고 특수법인 제외 이렇게 한번 적습니다. 예, 특수법인 제외. 자, 여러분 우리 그 특수법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지역 농업 협동조합 떠오르죠. 예, 그러면 지역 농업 협동조합은 중개업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는데 등록하고 아니면 등록 없이 얘가 등록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밑에 있는 등록 기준 혹은 등록 요건을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제외한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별표. 예, 아주 잘 출제되고. 다시 한번, 특수법인은 등록 없이 하는 애거든요. 그냥 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는 밑에 있는 등록 기준을 적용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냐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대표는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OX. 왜 O? 얘는 이런 거 적용을 안 받는다고요. 그러면 지역농업협동조합도 분사무소 만들 수 있고 없고? 있고. 분사무소 만들 수 있어요. 얘도 법인이니까. 근데 그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이런 거 이제 해마다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밑에 있는 내용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두 번째는 이 법인만 갖춰야 될 기준이 좀 있어요. 한번 알아보면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이니까 그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것들이 좀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법인은 원래 좀 자본 중심의 뭐 어떤 회사라든가,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사람 중심의 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금은 얼마 이상 있어야 되냐면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된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된다. 자, 이 5천만 원은 뭐 10,000원짜리든 50,000원짜리든 5천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리 사무소를 두려는 시군구 공무원 면전에 가서 이렇게 세 보면서 너 받지? 이렇게 하고 보여주고 넘어가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야? 예, 은행에다 예금하고 뭐를 떼서 잔고증명서를 떼서 내는 거죠. 돈 보여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의 뭐나 회사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일 건 뭐 이랬잖아요. 이것도 그냥 상식선에서만 알고 계세요. 이건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요. 회사는 자본 중심의 결합이에요. 이걸 물적 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중심의. 그럼 협동조합은 뭐 중심의 결합이겠어요? 사람 중심, 조합원 중심. 예, 그래서 이거는 예컨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나 혼자 5천만 원 마련할 수 있어. 내가 오너가 되고 싶어. 그럼 뭐가 적당해요? 법인의 성격 중. 회사. 나 혼자 만들 거니까. 근데 나 5천만 원은 큰 돈이야. 한 5명이 1,000만 원씩 우리 각출해서 만들자. 그러면 그게 뭐가 좀 적합한 거예요? 협동조합. 그래서 돈을 혼자 다 낼 거다 그러면 회사로 가고, 여럿이 같이 만들 거다 그러면 협동조합. 이 성격적으로 그렇게 좀 다르고, 다만 무슨 조합은 안 되냐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는데,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빈출. 사회적 협동조합은 또 왜 안 되느냐? 사회적 협동조합은요, 영리 비영리 나눈다면 뭐에 들어가? 비영리 조합이에요. 비영리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개업과는 안 맞다 이거예요. 예, 성격적으로.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우리 오른쪽 보조단에다가 우리 과목에서 등장하는 조합 3가지를 좀 적어 드릴게. 우리 과목에서 등장하는 조합이 3개가 있거든요. 근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조합이 지역 농업 협동조합이에요. 이거 제목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럼 얘는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일단 특수법인이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특수법인이라는 게 중개업을 할 수는 있는데 등록하고 등록 없이 하는 특수법인이라 그랬죠. 네,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특수한 법인이다. 이때 쓰는 개념이 이제 지역농업 협동조합이에요. 자, 두 번째 조합은
요 조합을 말하는 거예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그럼 요거는 제가 정식 명칭을 한번 좀 적어 드릴게요. 협동조합 기본법 적용을 받는 협동조합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중개법인이에요. 중개법인. 그러니까 상법상의 회사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둘 중에 하나여야 하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법인이라고요? 중개법인. 중개를 하기 위한 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중개업 하려면 등록해야 돼? 아니면 등록 없이 해도 돼? 등록해야 돼요. 얘는 개공이에요. 법인인 개공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오는 법인 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애가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도 이렇게 할게요. 요 말이 똑같아요. 예, 이 법상의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얘는 영리, 비영리라서 아예 중개업을 하면 되고 안 되고 아예 안 되고 성격적으로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얘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목에 조합이 3가지 조합이 나오는데 다 달라요. 첫 번째 이제 지역농협동조합은 중개업을 하는데 등록 없이 그냥 해서 특수보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중개법 말 그대로. 그래서 중개업 하려면 등록하고 해야 되고 얘는 중개법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뭐 이런 표현 나오면 얘는 비영리 법인이다 보니까 얘는 애초에 뭐를 하면 안 되고 중개업을 애초에 하면 안 되고 거기 성격적으로 다 달라요. 네,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인은 14조 이따 이제 볼 거고요. 14조 규정된 업무만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14조에 규정된 업무는 중개업을 포함하면 총 몇 개냐면 7개. 중개업 포함하면 총 7개가 되고 그것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것만.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제한을 우리 4글자로 무슨 제한이다라고 얘기하냐면 겸업 제한이라고 얘기하죠. 법인은 하고 싶은 거 뭐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딱 7개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뭐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여기다는 우리 채색을 좀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아주 예전이긴 한데 한 10년 정도 전에요. 우리 이제 그 국가에서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이 중개사법을 좀 개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중개 시장을 외국 자본한테 뭐 이렇게 개방한다 뭐 이런 측면 때문에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일 것 이 조문을 삭제하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협회가 엄청 극렬하게 저항을 해서 그걸 막아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요 디귿번이 있을 때, 지금 현재는 있잖아? 이거를 빼는 거하고, 이게 있는 거하고의 차이가 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답이에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지.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이 조문을 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죠. 시장 자체를 완전히 그냥 열어버리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법인 만들어가지고 돈만 있으면 다 중개업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회가 이제 아주 극렬하게 이거 저항해서 이거 막아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법인의 대표는 무조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하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나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를 포함 아니면 제외하고,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 빼고예요. 법인의 대표를 제외하고 사원 또는 임원의, 사원 또는 우리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직급이 높은 애들, 얘네들의 몇 분의 몇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인의 대표를 포함이냐 제외냐, 여기다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자, 다른 거는 이렇게 여러 번 읽어주시면 되는데 요거 3개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요 3개가 뭐냐면 제외 3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목을 3제라고 붙였어. 3제.
삼재. 자, 우리 법인의 등록 요건에 뭐가 있다고요? 삼재가 있대, 삼재. 뭐뭐뭐 제외, 특수법인 제외,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법인의 대표자 제외. 예. 그러니까 요거를 작년에도 요거를 포함으로 바꿔가지고 냈단 말이에요. 요 자리를 아주 함정 잘 걸어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가 거의 정답을 처리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여기는 3분의 1 이상만 자격이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2번은 또 다른 얘기를 써놨네. 대표, 사원 또는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제 그 법률 자체가 이제 종결이 됐는데 몇 퍼센트, 그러니까 몇 분의 몇 이상 받아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돼? 이건 당연히 전원 받아야지. 그래서 교육은 전원이 받아야 된다. 그렇죠? 예. 대표도 당연히 받고 사원 또는 임원도 당연히 전원 다 받고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도 당연히 교육받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교육은 무슨 교육? 실무 교육. 이거는 자격의 유무하고 자격이 있고 없고 하고는 상관이 없는 제도이다 이거죠. 자격이 꼭 있어야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법인도 사무소는 있어야 되고요. 뭐 건축물 대장 영구적 건축물 대장만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그 뭐 가설 건축물은 빠지고 그리고 사무소를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확보는 아까 반드시 뭐일 필요는 없다 그랬죠? 소유일 필요는 없고 소유도 괜찮고 뭐 임대차 뭐 얼마든지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여러 번 읽어서 한 문제 여러분 득점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제 등록 절차가 나오는데 이 절차 별 2개 잡아주시고 아주 중요하고 매년 2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 그림에서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림을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머릿속에 저장을 좀 하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그림이에요. 순서랄지 어떤 식으로 개공이 되는지 과정. 자, 제일 이제 왼쪽 먼저 보면 등록 기준이라는 걸 제일 먼저 확보하잖아요. 근데 그 등록 기준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요거예요. 실무교육. 아까 제가 이 질문 드렸잖아요. 실무교육 언제까지 받아야 되죠?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아주 잘 답변을 하셨어요? 등록 신청일 직전 1년 안에 받았어야 된다. 뭐 이렇게 답변하셨잖아. 근데 다른 학원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업무 개시 전에요. 그럼 틀리는 말이야. 실무교육을 왜 업무 개시 전에 받아? 실무교육은 업무 개시 요건이 아니라 등록 요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업무 개시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라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업무 개시 요건은 별도로 있어요. 뭐 인장 등록이라든가 업무 보증이라든가. 그래서 실무교육하고 업무 개시하고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요 위치가 중요해요. 얘는 요거는 이제 방금 전에 보셨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요건을 갖춘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죠. 근데 그 등록을 어디다가 신청을 한다 그랬어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관할하는 시군구에다가 이제 등록을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관청에서는 무려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들여서 여기다 채색별 무려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들여서 얘네가 해주는 게 뭐냐를 생각해 봅시다. 얘네가 해주는 게 뭐냐면 등록증을 준다가 아니네요. 그럼 등록증은 좀 더 걸리네. 네, 작년 36키트도 이게 나왔는데 뭐냐면 7일 안에 등록증 교부해야 한다. OX, X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7일 안에 얘네가 그 관청에서 해주는 게 뭐야? 등록을 일단 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장에다가 기재하고 그것을 뭐 한다? 본인에게 알려는 준다 이거야. 알려는 준다. 그러니까 알려준다는 게 뭐를 알려준다는 거야? 너 뭐 됐다고? 등록됐다고. 근데 그 뭐 너 등록됐다 그게 되게 중요해? 안 중요해? 뭐 안 중요하지. 등록됐다는 게 뭐가 중요해? 근데 뭐를 알려줄 거냐면 등록 번호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 뭐를 알려준다고? 등록 번호. 등록 번호. 그러니까 등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번호를 알려줘야지. 그래서 그 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온 거죠? 등록 번호. 그 자동차로 비유하면 뭐가 나온 거야? 차량 번호, 뭐 아니면 차대 번호. 이게 이제 나온 거잖아. 그러면 개공으로서 특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해. 보증.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를 해야? 등록을 해야,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번호가 나와야? 등록번호가 나와야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순서로 전개하면 선등록 후 보증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뭐를 먼저 하고 보증을 먼저 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보증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개인은 얼마 우리 해야 돼요? 2억 이상. 예, 그리고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소는 2억 이상. 근데 여기 분사무소가 좀 중요한데, 이 분사무소는 나중에 다시 이제 배우긴 할 건데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일개소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죠. 하나 늘어날 때마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작년에도 나왔거든요. 요거 금액이 작년은 뭐 냈냐면 개인 냈어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근데 보통 우리가 법인도 중요하고 분사무소도 중요하고 요거 합쳐가지고 뭐 분사무소 몇 개 있으면 뭐 얼마냐, 이게 35의 문제였다면 그냥 작년에는 개인 얼마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셔야 돼. 2억, 4억, 2억.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지역농어협동조합은 얼마 이상 해야 되죠? 2천만 원 이상. 지역농어협동조합은 여기에 이제 넣지 않은 이유는 지역농어협동조합은 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지역농어협동조합은 뭐를 안 하니까, 등록을 안 하니까. 그럼 걔는 그냥 2천만 원만 하면 그냥 막바로 시작하면 돼.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지역농어협동조합은 요거 얼마만 하면, 요 2천만 원만 설정하면 막바로 업무 개시해도 된다.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농협동조합은. 예,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보증을 설정했다. 이거 확인해 보고, 요거 확인을 해 보고, 관청에서는 이제 뭐를 줄 거냐면 등록증을 줄 거예요. 마치 새 차를 뽑으면 뭐를 줘야 우리가 그 운전하고 집에 갈 수 있어? 차키를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이거 가지고 가 해서 이제 등록증을 이렇게 주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 자동차 같으면 차키가, 우리 요즘에는 이제 전자키 해서 내 몸에 지니기만 하면 시동 걸리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키는 어땠어? 이제 꽂아야 되잖아. 그럼 이것도 걸어야 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걸어놓고 이걸 뭐라고 하죠? 개시. 예, 개시라고 합니다. 예, 벽에 거는 거를 말하는 거야. 벽에 거는 거. 여기 나오는 업무 개시는 뭐 하는 거야? 이 개시랑 이 개시는 어떻게 달라? 이건 시작하는 거고 이거는 벽에 거는 거. 그렇죠? 그럼 발음이 똑같아요? 아니면 좀 달라요? 발음. 같긴 뭐 같아. 이거 단어가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예. 이거 우리 다들 원어민이니까 우리 발음 한번 해볼게요. 예.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개시. 얘는 개시. 그러니까 이거는 단음, 얘는 장음 이렇게 하셔야 돼. 예. 이거 외국 애들이 구분할 수 있을까요? 외국 애들은 이 발음만 갖고는 좀 구분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아무튼 게시를 5개 해야 되는데 요 5개도 곧잘 나옵니다. 벽에 거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격증, 등록증 각 원본을 게시하는데, 이 자격증하고 등록증을 원본을 게시하도록 개정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게 원래 사본에서 원본으로. 이유는 뭐냐면요, 자, 자격증은 몇 장 있는 거지 나한테? 1장. 등록증도 1장. 근데 우리가 막 그 이중사무소 같은 거 오픈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사해가지고 칼라 복사해가지고 여러 군데 걸어놓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뭐를 걸어라 이거야. 원본. 이중사무소 같은 거 어떤 방지 예방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2번째 등록증 땡땡 한번 해주시고, 이거 누가 교부하죠? 시군구.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교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군구가 교부한다. 자, 그러면 5번째 거 먼저 볼게요.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 등록증은 누가 교부? 세무서. 이거는 세무서에서 교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2번째 있는 등록증과 5번째 있는 사업자 등록증은 완전히 다른 건가요? 예, 전혀 다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등록증은 뭘 하겠다는 등록증이고, 중개업을 하겠다는 등록증이고, 요거는 사업을 하겠다는 등록증이죠. 뭐 일반과세, 관이과세 뭐 이거 구분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수요율표, 내가 얼마 받을 건지 요율표 다 걸어놔야 되고요.
보증 설정 서류. 이 보증 설정 서류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얼마짜리 했고 뭐 예를 들면 종류가 뭐고 뭐 이거를 여기다 이제 붙여놔야 되는데 여기서 화살표 위로 꺾은 것은 이 의미예요. 개인은 얼마 이상이면 된다. 2억 원 이상이면 된다. 그럼 개인이 5억 해도 되나요? 예, 그럼 5억 했으면 이거 붙여놓으면 되는 거죠. 게시하면 되고. 그리고 이런 모든 요건을 갖췄다. 이걸 이제 업무 개시 가능 시점이라고 하는데, 그럼 업무 개시해도 되고요. 이 업무 개시는 내 맘대로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이거 별표 의외로 잘 출제가 되는데 왜 3개월 이내에 개시를 해야 되냐면 3개월 안에 업무 개시를 하지 않으면 무단 휴업한 걸로 간주해요. 무단 휴업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안에 꼭 업무 시작해. 3개월 안에 업무 꼭 시작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일단 업무 개시 요건을 다 갖췄는데 주변에 이제 친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래도 굉장히 돈 많이 들여서 사업하는 건데 용안 점집이 있더라. 그래서 점집 가서 점 한번 보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점집을 갔더니 뭐 그 점집에 막 프랜카드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 갓 신내린 뭐 이렇게 갓 신내린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음력으로 해 바뀌어서 하는 게 좋아. 너 올해까지는 너 재수가 없으니까 음력으로 해 바뀌어가지고 하면 좋아. 따져봤더니 이게 3개월이 넘는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럼 이제 점장의 말 듣고 이 3개월 동안 일을 시작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단 뭐 한 거예요? 휴업한 거야. 그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 그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아니지. 그러니까 3개월 안쪽에 하는 거는 이제 점장이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못 하잖아. 점장이 말은 꼭 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3개월 넘어서 하고 싶어. 예를 들자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다 했다고. 이제 업무 개시 요건은 다 갖췄는데 점장이가 음력으로 해 바뀌어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휴업 신고하면 되지. 요 기간 안에 못 할 거면 뭐를 해라 이 말이에요. 휴업 신고를 차라리 해라. 그러면 봐줄게. 뭐 이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러니까 무슨 신고 없이, 그러니까 휴업 신고 없이 무단으로 3개월 쉬는 거는 과태료 처벌에 대상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요 말씀 안 드렸네. 요 7일 안에 뭘 하냐면 쭉 빼볼게요 밑으로. 7일 이내 뭘 하냐면 등록을 하고 통지를 해주잖아요. 근데 단순히 등록을 하고 통지하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잖아요. 7일이. 그래서 정리하면 요 7일 동안 무엇을 하냐면 이런 거를 해요. 결격 사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회합니다. 조회한다. 그리고 조회 가로 한번 열고 내국인에 한해서만 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 법인이나 외국인은 조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 법인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뭘 갖고 와야 돼? 서류. 그 서류에 아포스티를 붙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만 돼요. 이때 그거 이제 조회하는 기간이 좀 걸리고 또 하나는 왜 이게 7일씩 걸리냐면 현장에 가 볼까요? 아니면 현장에 안 가 볼까요? 현장이라는 게 뭐냐면 사무소 확보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 얘가 지금 그러면 실제로 사무소를 확보했는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봐야 돼? 아니면 안 나가봐야 돼? 나가봐야죠. 나가봐야 됩니다. 안 나가보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현장 확인은 전건 다 나가본다 아니면 몇 명만 그냥 샘플로 이렇게 나가본다. 전건 다 나가봐야죠. 전건 다 나가봅니다. 100%. 그냥 해주면 안 돼 이거. 전건 나가봤. 그래서 이제 사무소 나가봤더니 사무소 확보한 건 맞아요. 사무소 확보한 건 맞는데 그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이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처리를 하냐면 이 등록 안 됩니다. 여기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라서 안 되고 이거 시정하시면 해드릴게요라고 조건을 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시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용도 변경이나 뭐 불법 증개축이 있거나 이거 다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시간이 다소 걸리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되셨죠?
예. 자, 그리고 요 7일 안에 이제 말하자면 통지를 해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개공이 되는 거예요.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자, 질문 잘 생각하고 답변하셔야 돼요. 등록증 없는 개공이 있을 수 있다. OX. O. 등록증 없을 수 있어요. 왜? 아직 안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개공인데 늦게 시작하고 싶어서 휴업 신고할 때는 뭐를 반납해야 돼? 등록증. 그러니까 등록증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개공이 되었지만 막바로 업무를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업무 개시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니까. 이 순서대로 한번 보면 뭐를 설정해야 돼? 보증, 그리고 등록증 받고, 그리고 게시물도 걸어놓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제재가 이렇게 맞는 거예요. 즉 보증 없이 업무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상대적 취소, 등록 취소를 이거 보증 없이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하면 상취. 그다음 등록증 없이 업무하면 업무 정지. 게시물 안 걸고 업무하면 백화태료.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재가 조금씩 낮아지다가 종국에는 이제 모든 업무 개시 요건을 다 갖췄다면 이제 제재는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요것 좀 중요한 얘기라서 채색을 좀 잡을게요. 인장 등록 기간 별표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인장 등록 기간을 제가 이제 포물선으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거를 문장으로 한 번만 답변해 주실게요. 뭐부터 뭐까지 사이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신청 시에서부터 아무리 늦어도 업무 개시 전까지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 내요. 개공의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하여야 한다. OX, X. 그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해도 되는 건가? 예, 해도 되는,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는 꼭 해야 돼? 업무 개시 전. 그럼 이 중간에 아무 때나 해도 괜찮은데 인장 등록 기간을 정해줌으로 인해서 이 기간 동안에 해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그림을 보셨어요. 자, 이제 등록에 관한 원칙이 있는데요. 여기다 우리 쭉 한번 밑줄 한번 잡아볼게요. 등록에 관한 원칙은 1자격, 즉 하나의 자격이 있으면 등록을 몇 번만 하래? 한 번만. 그리고 사무소도 몇 개만, 한 개만 두고 소속도 한 군데만 소속되래요. 그러면 이거를 위반을 하면, 그러니까 1등록 위반하면 뭐가 되는 거죠? 2중 등록이 되죠. 여기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요. 그 다음에 1사무소 원칙 위반하면 뭐가 돼요? 2중 사무소가 되고, 1소속 원칙 위반하면 뭐가 돼요? 2중 소속이 되겠죠. 이 세 가지를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범죄라고 말씀드렸어요. 몇 년 몇천의 형벌이 떨어지는 1년 1천 별표. 아무튼 2중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몇 년 몇천, 1년 1천에 들어간다라는 거. 자, 2중 등록은 등록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에다가 등록. 그러면 이거 페어플레이가 아니잖아요. 남들은 다 하나만 하는데 두 개 하니까. 그럼 이거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개공이. 개공이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개공이 하게 되고, 처벌은 1년 1천이고, 관청에서는 이거를, 이 이중 등록 두 가지 다를 다 취소하겠어요? 아니면 안 하겠어요? 다 해야겠지. 근데 어떻게 취소한대? 절대적으로. 그러면 뒤에 한 거, 앞에 한 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 해야지. 그리고 3년 동안 결격도 걸어버리고. 자, 이제 이중 소속은 양다리에 걸치는 거라 그랬는데, 일단은 이 이중 소속의 어떤 취지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어느 중개사무소에 취업을 했는데 그 중개사무소 사람이 많아서 월, 화, 수 요 3일만 일할 사람을 뽑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취업을 했어. 내가 뭐 딱히 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사무소 조건이 좋아서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월, 화, 수 출근하기로. 근데 어떤 사무소에서 언제 출근할 사람을 또 꼽아? 목, 금, 토 근무할 사람을 또 뽑는 거야. 그러면서 또 거기 가서 면접 보고 또 취업을 한 거야. 그럼 이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거잖아. 그냥 투잡하는 거잖아요. 투잡 뛰는 거. 이게 나빠요? 이 취지 자체는 나쁘다고 하면 안 되잖아. 왜냐하면 돈 많이 벌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 이제?
응? 가령 이쪽 사무실이랑 이쪽 사무실하고 이제 혼동을 하게 되겠고, 그죠? 이쪽 사무실에 있는 물건을 자연스럽게 저쪽 사무소로 빼돌리기도 하고, 그게 본인이 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쪽 사무소의 개공이 꼬시는 거야. 뭐라고 꼬셔? 야, 물건 10개만 가져오면 내가 물건 한 개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1000만 원 쳐줄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실무에서요, 입주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 입주장? 아파트가 이제 있으면 입주를 막 할 때 그때 거래량이 그 아파트 생애 가장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시점이거든요. 그럼 그때 물건 100개, 막 10개, 100개 갖고 있으면 그게 다 돈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당 내가 100만 원씩 줄게. 예. 그럼 이게 할만하잖아요. 그 물건을 이쪽 사무실에 있는 물건을 저쪽 사무실로 갖다 준다거나 반대로 또 뭐 돌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범죄로 보는 거예요. 이중 소속 자체를. 그럼 이렇게 소속되는 거는 어때요? 월, 화, 수는 A라는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고 목, 금, 토는 건설회사에 뭐 어떤 인력으로 근무하고, 이건 어때? 그건 상관없어. 그건 이중 소속도 아닌 거야. 그거는 그냥 투잡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두 군데 소속되지 말아라. 그럼 누구가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개공 등이요. 그러니까 여기 등자의 의미는 누구 다 포함이 되는 거야.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까지 다 포함되고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중 소속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개공이면 절취, 등록을 취소할 거고, 소공은 평상시에 걸렸다 이러면 뭐 되고, 그러니까 소공이 평상시에 걸렸을 때와 자격 정지 중에 걸렸을 때가 좀 다르거든요. 제재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야. 여기가 주어가 소공이니까 얘가 받을 수 있는 제재라는 게 뭐가 있어? 자격 정지, 자격 취소밖에 없잖아요. 얘가 받을 수 있는 행정 처분은, 그러면 평상시에 걸렸으면 뭐? 자격 정지. 개월수는? 개월수 6개월. 3개월은 조금 낮은 거, 뭐 어떤 과실 같은 거. 이거는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이건 본인이 의도하고 하는 거죠. 6개월. 별표. 그 다음 정지 중에 또 걸렸대. 이때는 자격 취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두 개 다 별표 하나씩 잡아 주시고요. 평시라는 말이 자격 정지 중이다 이런 말이 없으면 평시인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중개부조원은 여기 왜 이렇게 행정처분이 없죠? 얘는 할 게 없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중사무소는 사무소에다가 사무소 두는 거를 얘기하는데, 여기 사무소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 이 앞에 사무소는 일단 합법적으로 둘 수 있나요? 하나까지는 둬도 되지? 근데 뒤에 사무소는 일단 불법인데, 이 불법 사무소의 종류는 천막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파라솔 뭐 이런 거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우리 개공들이 천막을 친다. 어디다 천막 치죠? 주로? 응? 그 분양 그 모델하우스 우리 그 분양 현장의 주차장에다가 천막을 치죠. 보통 그렇잖아요. 그럼 그 천막 쳐놓고 뭐 하지 거기서? 무슨 영업을 해요? 이제 분양권 이런 거 이제 전매 같은 거 하잖아. 근데 지금 수도권의 대부분이 분양권 전매가 다 이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공들이 천막 치는 광경을 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런 시장이 재현될 줄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정말 괜찮아요. 그 나중에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풀리면 천막을 한번 쳐보시라고. 정말 괜찮은 거야. 아주 정말 괜찮은. 그래서 얼마 정도 괜찮냐면, 왜 우리 이런 시장에서 보면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루 장사 끝나면 막 그 현금 막 세잖아요. 그것처럼 이 천막 치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개공들이 이제 손님들이 안 올 시간대 거의 뭐 한 11시나 12시 넘으면 막 돈 센다고. 그날 번 돈.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날 번 돈이. 그냥 대충. 1억까지는 아니고 1억이면 너무 좀 세다. 몇 천씩은 기본적으로 다 벌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그냥 죽기 살기로 이렇게 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몇 천씩 벌잖아요. 그날 당일날.
그럼 집에 가? 집에 안 가? 집에 안 가고 반드시 뭐해 이제 거기서? 노름들을 해 거기서. 노름들을 밤새 노름들을 하죠. 근데 참 재밌어요. 이거 한번 나중에 이런 어떤 환경을 한번 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문화니까. 이것도 하나의 문화잖아요. 이제 물론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래서 개공들한테 이걸 금지를 시키고 일명 뭐 떴다방이라고 얘기하죠. 이 형벌이 있고 행정 처분은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상취, 상취. 여기다 우리 별 2개 잡을게요. 아까 제가 이제 뭐 분양 같은 경우가 이제 분양권 전매 같은 거 하려고 천막을 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비가 좀 새가지고 천막 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나 없나요? 있죠. 사무실에 비가 새서 천막 쳤다. 뭐 아니면 그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너무 사무실이 더운 거야. 손님은 오기로 했고. 근데 사무실 앞에 이제 뭐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파라솔 치고 거기서 계약서를 썼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거기까지 이제 우리 생각이고 그걸 또 누가 또 촬영을 해. 그 경쟁 사무실에서. 이제 민원을 넣으면 이제 이거에 해당이 된다며. 파로설에서 계약서 썼으니까 이것도 이중사무소로 본다. 그럼 관청 공무원이 이걸 무조건 취소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뭐 그래서 요거는 어떤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요거 밑에 OX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